반갑습니다. 오늘 전부 결석한 관계로 우리가 영상 수업 대체할 건데 우리가 영상 볼 때 좀 부담이 좀 덜 하도록 빠르게 촬영, 문제 위주로 이제 대표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고 여러분들 배속을 올려서 좀 들어도 돼요. 그리고 쉴 틈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같이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좀 멈췄다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은 질문을 우리가 숙제한 질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셀에 있는 대표 문제를 전부 풀고요. 여러분이 이제 짝수번 또는 홀수번을 할까요? 예, 홀수번만 문제를 풀어오는 쪽으로 하면 여러분 숙제하는데 부담도 좀 없고 진도도 또 맞춰서 우리가 부등식 활용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숙제 해온 거 미리 저번 시간까지 해온 거를 전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제 활용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중1상에서 배웠던 활용 문제랑 주제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등식으로 식 세우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모르는 것들 한꺼번에 질문하는 쪽으로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셀만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82페이지 펴볼게요. 82페이지에서 529번부터 대표 문제를 전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고 지금 도전하세요. 자, 처자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대요. 자, 이렇게 두 수 중 큰 수를 x라고 하고 x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자, 일단 가장 이제 큰 수를 x로 놨어요. 그때 차가 6이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x 빼기 6으로 넣으면 되겠죠. 지금 큰 수가 x니까 더 작은 수를 찾으려면 빼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때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대요. 자, 그럼 두 수의 정수 합은 x 빼기 6을 20보다 작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요, 이 x는 넘어가서 26이 되고요, x는 1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고요. 그럼 x의 값은 정수잖아요.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x 가장 큰 정수의 값은 12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2가 답이 나옵니다. 다음 533번 풀어보세요. 네, 593번 풀어볼게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합이 78보다 작대요. 그때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의 값을 x로 놓고요. 그럼 또 하나의 값은 x 빼기 1로 놓고 또 하나는 x 더하기 1로 놓으면 우리 합을 구할 때 좀 더 식이 깔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x 놓고 x-1, x 플러스 1 로 놔도 되고요. 아니면 가장 작은 수를 x로 놓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세 숫자를 놔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해서 이제 식을 세워서 풀어볼게요. 자, 세 개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몇일까요? 예, 3x가 되겠죠. 자, 그게 78보다 작다라고 그냥 세워주면 돼요. 그냥 4개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6, 18 해서 26보다 작다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x값 중에서 이제 세 개의 수들을 모두 가장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x값을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쓰면 되겠죠. 그럼 x는 25를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세 숫자는 x에다가 25를 대입하면 24, 25, 26 세 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를 다 써주면 돼요. 자, 정리해보시면 536 풀어보세요. 536번. 자, 중3이는 91점, 82점, 95점의 수학 점수를 받았대요. 자, 근데 네 번째 시험까지 봤을 때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시험은 도대체 몇 점을 맞춰야 되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시험 점수가 궁금하니까 네 번째 시험 점수를 x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네 개를 전부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놓으면 별거 아니겠죠. 자, 그럼 91 더하기 82, 95, x까지 모두 더한 거에 4개의 평균이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평균 나왔으니까 얘가 90점 이상이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 3개를 더하게 되면 2개 더하면 173. 그 다음에 얘 더하면 268. 이래서 양변에 4를 먼저 곱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268 플러스 x는 4구 36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그러면 286을 이항을 시켜버리면 286 빼면 268 빼면 2가 되고요. 얘는 5, 9가 되겠네요. 그래서 92점 이상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92점 이상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 문제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40번을 볼게요. 540번. 네, 540번. 자, 한 개에 1,400원이 도넛 4개를 사고요. 거기에서 한 개에 800원이 쿠키를 살 거래요. 근데 쿠키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전체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때 쿠키는 최대 몇 개이냐? 쿠최면. 그렇죠? 쿠최면 찾는 게 문제냐? 자, 그러면 우리 쿠키의 개수를 x로 놓으면 되겠죠? x 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1,400원이 도넛이 400원 4개니까 1,400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일단 도넛의 가격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800원짜리 쿠키 X개 산다고 가정하면 800X만큼의 가격이 추가되고요. 전체 가격은 2만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2만원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씩 세워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4, 4, 16, 4, 1, 4, 5,600원이 되고요. 그러면 얘를 2항을 시켜서 계산하면 여기가 써볼게요. 800x는 5,600원 넘어가서 빼주면 14,400원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000 두 개 없어. 약분해주고요. 양변에 8로 나눠주면 8, 1은 8, 8, 8에 60. 자, 18개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 대 최대값, 쿠키의 최대값은 1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8개까지 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쿠키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43번 가볼게요. 자, 543번 풀어볼게요. 자,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 강합하여 12개를 사려고 한다. 네,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 한 개의 가격은 800원이래요. 네,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번에는 사최면 문제죠. 사최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그럼 사과의 개수를 x로 두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다르게 배송료가 좀 추가되네요. 그래서 인터넷 사면 배송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과 감 합치고 배송료까지 가격을 합쳤을 때 13,000원 이해가 되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자, 일단 우리가 그럼 사과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감의 개수는 몇 개라고 놔야 돼요? 네, 총 12개를 샀으니까 12개에서 사과의 개수만큼 빼면 그게 감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격을 구해보면 1000x 플러스 12 빼기 x에다가 800을 곱하면 감과 사과의 가격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2,50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배송료죠. 그럼 그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세워줄 수 있겠죠. 자,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800x 나올 거니까 얘는 200x가 될 거야. 200x. 그 다음에 800과 11을 곱하면 8이 16, 8이 8, 9,600원이죠. 그럼 9,600원에 2,500원이랑 더해주면 12,100원인가요? 12,100원이 됩니다. 그게 13,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세워주고요. 200x가 12,100원 빼주면 900원이냐 900원. 900.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100 나눠주고요. 2로 나눠주면 x는 4.2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x는 우리가 x는 우리 개수잖아요. 사과의 개수를 우리 2분의 1 조각씩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자연수가 되겠고요. 그럼 x의 최대 값은 최대 사과의 개수는 4, 4개. 4개가 답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쉽죠? 자, 정리해보시고요. 548번 가볼게요.
네, 548번 해볼게요. 자, 개념원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현재형의 저축액은 4만원이고요. 동생의 저축은, 이 저축액은 2만원이래요. 그럼 다음 달부터, 자, 형은 매달 4,000원씩, 그 다음에 동생은 매달 5,500원씩 저축한다면 몇 개월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냐? 자, 그럼 몇 개월? 그럼 걔는 X개월이라고 나야 되겠죠. X월부터 동생이 많아진다. 가정을 하고 풀어봅시다. 자, 그럼 현재 형은 4만원이고요. 그러면 거기 형은 우리가 4,000원씩을 이제 X개월 동안 이제 넣으니까 형의 저축액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형의 저축액은 원래 4만원, 기존에 있던 4만원이니까 우리가 X개월씩 4,000원씩 넣으니까 4,000X로 형의 가격을, 그 저축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원래 2만원이 있었어요. 2만원이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5,500원이니까 5,500X만큼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동생이 많아지는 걸 구하려는 거니까 동생 쪽이 크다 라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풀어보시면요. X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X 오른쪽에 이동하면 1,500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만원 이동하면 2만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 00 없애주고요. 5를 약분하면 5, 4, 20, 5, 3이니까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3, 1은 3, 3, 3, 9, 3, 3, 9 이렇게 무한수수로 쭉 가겠네요. 자, 그럼 얘가 13.333 몇이니까 13점 몇 개월보다는 큰 X 값은 14부터 갖는다겠죠. 그래서 14개월 후부터 동생의 각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됐고요. 자, 551번 해볼게요. 자, 551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보드카페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는 우리 4,000원이래요. 이거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택시요금 문제나 주차요금 문제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한다. 자,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해보려. 자, 그럼요, 우리가 최대 몇 시간? X시간이라고 한번 나눌게요. X시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일단 우리가 1시간. 자, 우리 근데 이제 분단이잖아요. 분단이기 때문에 분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X분으로 만큼 이용한다고 하고요. 1시간은 우리 60분으로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60분까지 일단 4,000원. 자, 그럼 비용을 계산해보면 일단은 무조건 4,000원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요. 그래서 1시간까지 4,000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1시간 후부터, 즉 60분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가 1분에 50원씩 추가되니까 추가되는 양의 분은 우리가 전체 사용 시간에서 우리 이만큼 60분은 우리가 여기서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X에서 60분만큼 뺀 거에 대해서 추가 요금만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분에다가 50원을 곱해주면 추가 요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더했을 때 우리가 6,5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50x. 그 다음에 5, 6에 3일. 3,000원이니까 빼면요. 1,000원이 되고요. 1,000원 이항시키면 5,500원이죠. 그러면 0 약분시키고요. 5로 약분해보면 710. 그래서 110분 이하. 우리 등호 있어야 되겠죠. 이하가 내린다니까. 그러면 110분 이하. 자, 그러면은 시간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그냥 분으로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쓰라고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0분 최대 11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555번 풀어볼게요. 555번. 예. 자, 555번입니다. 자, 이 원가가 4,500원이고요.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를 했대요. 그때 원가의 30%의 이익을 얻으려면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네요. 결국에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가를 X1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정가 X1이라고 나왔을 때, 자, 우리가, 판매되는 이익. 자, 이익을 비교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익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할인되어 판매한 가격을 찾아야 돼요. 자, 정가의 10%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X에다가 몇 곱해야 돼요? 그렇죠. 1 빼기 100분의 %였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를 곱해주면 얘가 판매 가격이고요. 그럼 이익을 계산해야 돼요. 얘가 판매 가격이 되고요. 그럼 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우리 1 빼기 100분의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원가 4,500원을 빼주게 되면 얘가 이익이 나오죠. 근데 이 이익이 어때야 돼요? 이익이 원가의 30%보다 큰 건 같아야 되죠. 원가의 30%. 그럼 원가는 4,500원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30%는 100분의 30만큼을 곱해주면 원가의 30%죠. 이것보다 이익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뭔가 좀 복잡한데요. 좀 하다 보면 얘도 계속 패턴 잡고 하면 똑같이 쉽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90, 0분의 100분의 90이니까 0.9 곱하면 되겠죠? 0.9x가 되고요. 자, 그러면 4,500원 이항시키고요. 얘는 00 약분하면 00 약분해서 3 곱하면 3, 5, 15. 그 다음에 3, 4, 12. 1350에서 뒤에 4,500원이 이항돼서 4,500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해주면 0.9x 더해주면 18,000원 13,350원이니까 5,850원이죠. 자, 그럼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9로 나눠주면 x는 6에 54, 9, 5, 45. 그래서 6,500원 이상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x는 원가니까 따라서 6,500원 이상. 이 답이 되겠죠. 원가 정가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계속 이제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고 내가 돈을 남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기려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좀 더 습득이 오래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9 갑시다. 559.
자, 볼게요. 자, 집 앞 문구점에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래요. 그때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1000원일 때 볼펜 몇 자루 이상 몇 자루 이상 살 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우리 문구점에서 살 때는 800원이고요. 네, 할인 매장에서는 좀 더 싸네요. 근데 할인 매장은 교통비가 1000원이 더 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문구점에서 살 때 우리가 X는 몇 자루 이상이니까 X자루 이상이라고 보면 문구점에서는 800X가 네, 할인 매장에서는 600X가 이제 볼펜 가격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교통비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1000원을. 그래서 누가 더 싸야 돼요? 할인 매장이 유리하다? 그럼 할인 매장이 싸다고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할인 매장이 가격이 작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200x 그리고 얘는 1000원이 돼요. 그래서 공공 없어져서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나. 그러면 총 몇 개? 6개를 살 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565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65번 한번 읽어보셨죠? 자, 이제 우리가 부등식,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 문제는 아마 처음 접해볼 거예요. 물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직접 체감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다양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565번. 자,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뭐 박물관이나 어디 놀이동산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모였는데 30명이 넘었대요. 그럼 30명이 같은 경우 30명. 우리가 단체 손님이 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는 거야. 너네 다 같이 왔어? 그러면 우리 가게 매출이 좀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00원짜리인데 거기에서 30%를 깎아주는 거예요. 30% 깎아주는 거예요. 30% 깎아주면 우리가 70%만 내면 되는 거겠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70%면 0.7 곱하면 되니까 우리 2,800원 낸다는 얘기죠. 한 사람당. 맞죠? 많이 깎아주네요. 그쵸? 자, 근데 30명 미만이래요. 30명 미만이면 우리가 30명짜리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못 받는 게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학생 중에 좀 똑똑한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30명은 아니지만 30명이라고 구라를 치고 30명짜리 티켓을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야, 우리 30명이 아닌데 30명짜리 단체권을 사는 게 말이 돼? 바보 아니야? 도에 돈을 더 내려고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27명. 우리가 30명 미만이면 우리 27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27명일 때
할인을 받은 거랑 받지 않은 거랑만 따져볼 거예요. 27명일 때 우리가 단체권을 사서 할인을 받냐, 아니면 단체권을 사지 않고 딱 27명짜리를 사서 할인을 받지 않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27명이면 할인을 안 받는 경우 먼저 해보면, 할인을 못 받으면 한 사람당 4,000원이기 때문에 27 곱하기 4,000을 하셔야 돼요. 계산해보면 00047에 28, 42, 8이니까 108. 그래서 108,000원이 나와요. 27명짜리 사면. 자, 근데 우리가 30명이라고 구라를 칠까요? 자, 그럼 어차피 30명짜리 티켓을 30개 사야 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30명이지만 2,800원에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30명이라고 구라를 치고 30명 걸 사는 거야. 근데 한 사람당 우리 할인을 받으면 2,800원이 되는 거죠. 2,800원.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3, 8, 24, 3, 2, 6. 그러면은 84,000원이죠. 자, 누가 커요? 자, 할인 안 받고 27명 정직하게 사면 우리가 얘 더 비싸죠. 얘는 108,000원인데 얘는 구라를 치고 30명짜리 바보같이 27명인데 30명짜리를 샀어. 근데 더 싼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체 할인 받았을 때 우리가 더 구라를 치고 싸게 살 수도 있다. 됐죠? 자,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단체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가로에서 문책 한번 볼게요. 단 30명 미만이어도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살 수 있다. 근데 구라쳐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30명 미만인 단체. 그러면 30명 미만인 단체 몇 명 이상이니까 얘를 X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나눠서 했듯이 X명인데 30명 미만이죠. 그럼 이때 불안을 치고 사는 경우, 불안을 안 치고 정직하게 사는 경우 두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불안을 안 치고 우리가 X명의 티켓을 할인을 안 받고 4,000원에 구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X 곱하기 4,000. 딱 여기서 끝나죠. 자, 근데 이제 불안을 치는 거야. 자, 근데 몇 명짜리 사야 돼요? 31명 살 필요 있어? 32명 살 필요 있나요? 35명 살 필요 없죠? 우리는 어차피 30명 미만이니까 할인만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30명짜리 티켓을 얼마에 사면 돼요? 2,800원에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2,800을 곱해 줘버리면 얘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유리해야 돼요? 30명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해야 되니까 가격이 작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4,000x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3, 8, 24, 3, 2, 6 84,000원이 되겠죠. 자, 양면에 1000 나눠주고요. 4로 약분해보면 x는 2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학생이 21명보다 크면요 단체권 할인 받는 게 구라를 쳐도 되는 게 구라를 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명? 22명부터 할인 받는 게 유리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그냥 구라를 치냐, 칠 거냐 안 칠 거냐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 6, 8 가볼게요. 5, 6.
자, 568번. 지금 보시면은 개념 원리 문제는 되게 흡사하죠? 그래서 그냥 반복해서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거기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모르는 유형을 일단 제껴. 잘 안 되는 거 제끼고 일단 전체적으로 유형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잘 되는 건 뭐 그냥 그대로 나올 때만 그냥 쑥쑥 풀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안 되는 유형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공부하기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일단 쉬운 거 먼저 다 해보고요. 어려운 거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반복해서 문제 많이 뽑아줄 테니까 잡아가시면 돼요. 자, 568번. 자, 읽어볼게요. 자, 윗변의 길이가 5cm고요.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이 있대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9 이상이 되려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몇이어야 되냐? 자, 사다리꼴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윗변의 길이가 5, 그 다음에 높이가 7이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7. 아랫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아랫변은 x로 넣으면 되겠냐? 자, 그러면 넓이 x라고 넣으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죠. 사다리꼴 넓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나올 때만 그냥 기억하시면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넓이가 49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49보다 그거나 같다 라고 넣으면 되겠죠. 이게 쉬운 문제죠. 양면 2를 먼저 곱해버리니까 7x, 7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이거 했던 뭐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했나요? 7, 7이 되면 양변에 2를 곱하면 x 플러스 5는 7이 1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가 이상이 돼서 9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9cm 이상이 답이 되겠네요. 네, 답은 9cm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74번을 풀어볼게요. 574번. 자, 574번. 자,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형에게 주는 금액을 x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5,000원을 나누어 주니까 우리 동생한테는 그럼 얼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생은 우리가 전체 금액이 5,000원이 있는데 형한테 줄 몫을 빼버리면 동생한테 줄 몫이 나오겠죠. 지금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눠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그럼 형의 몫의 2배니까 2x라고 세우면 되겠고요. 자, 동생의 몫의 3배 이하 그럼 동생에다가 3배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보면 2x 15,000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5x가 되겠고요. 그럼 양변에 5로 약분해주면 되겠네요. x는 이제 3,000원 이하가 되는 거겠죠. 3,000원 3,000 이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78 갑시다. 578.
578번. 자, 거속시의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왔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A 지점에서 A 지점이 있고요. 11km 떨어진 B 지점이 있죠. 자, 그럼 이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A 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B 지점이 있는데 얘 떨어진 거리가 11km가 나거든요. 근데 자,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시속 3km 지쳤나봐요. 하다가 그럼 빨리빨리 커버긴 했는데 발목이 아팠대요. 그래서 시속 3km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디선가 이동을 했을 때 전체 시간이 3시간 이내에 B에 도착했대요. 자, 그때 시속 5km로 거는 거리가 몇이냐? 그럼 그 거리를 X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쭉 가다가 5km의 속력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바꿨대요. 그럼 여기를 바꾼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간 거리를 X라고 놓으면 여기는 11 빼기 X로 놓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거리를 얘기하는 거리. 그럼 이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총 걸린 시간을 이제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A부터 E 바꾼 지점까지 시간을 먼저 찾을 거예요. 자, 시간을 찾으려면 시속 5km. 그럼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속력이 5예요. 그때 거리가 X.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그럼 얘가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km의 속력으로 걸었으니까 3분의 11 빼기 X로 시간을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우리 단위가 시속 단위이기 때문에 시속이랑 킬로미터로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돼요. 시간. 근데 우리는 이제 3시간 이내여야 되니까 그러면 비교해줘야 될 게 3 그대로 써야 되겠죠. 분으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이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하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 15를 곱하면 되겠죠? 15를 곱하면 얘가 3x가 되고요. 얘는 5 곱해주면 55 빼기 5x가 되겠죠. 15 곱하면 5, 3, 15, 5는 4에 15가 되겠죠? 15. 그럼 마이너스 2x. 자, 50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항이 바뀌어지면서 5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최소 5km까지 이제 사용이 됐으면 얘는 우리가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넘기시고요. 우리가 581번도 풀어볼게요. 자, 581번. 자, 이 문제는 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대학교를 좀 멀리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멀리 다닐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표를 먼저 예약해 놓고 우리가 갑자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남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사러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동 시간이나 이동 속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다시 따올 수 있냐 지도를 파악해서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일단 주원이는 기차 출발 전 1시간의 여유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일단 분이고요. 얘는 시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시간 단위, 속력 단위를 바꾸는 경우가 조금 드물기는 해요. 속력의 단위를 바꾸는 게 사실 교과서 내용에도 없고요.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되게 버거워요.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속이니까 얘에 대한 단위 변환, 속력의 단위 변환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12분을 우리가 시간 단위로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 단위로 바꾸는 방법은 60을 나눠주게 되면 큰 단위로 바뀌면서 5를 약분해주면 10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5분의 1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는 데는 5분의 1시간이 걸린다. 이걸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차역에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기차역이 있고요. 그럼 상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점 곱하는 상점이 있어요. 상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여기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의 상점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X킬로미터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물건도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몇 개 더해져야 되냐면 1개, 그 다음에 물건 사는데 2번,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총 3번이 시간이 더해져야 돼요. 그럼 그 더한 시간이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1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동할 때 우리 시간 비교하니까 우리가 시속, 우리가 3km로 걸으니까 속력분의 거리를 해야 시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자, 물건 사는데 시간은 우리가 5분의 1시간으로 바꿔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도 우리 같은 거리죠. X킬로미터를 다시 올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은 시속 3km로 여전히 똑같이 걸어요. 그럼 얘도 돌아올 때 시간은 3분의 X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그게 1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줘야 돼요. 1시간 내, 똑같아도 되지만 시간 안쪽으로 도착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부등식 형태로 놓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도 되고 아니면 장변에다가 15 곱해버릴까요? 그럼 얘는 5x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5x 얘는 15가 되겠죠. 10x는 자 12가 되고요. x는 그러면 1.2가 되나요? 1.2시간 1.2시간이 아니라 1.2km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점 거리는 1.2km까지는 다녀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실제 상황에 처할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상점까지 걸어가고 물건 사는데 이제 시간도 걸리고요. 다시 돌아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재밌네요. 정리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85번도 바로 갈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승준이가 있고 유진이가 있네요. 그죠? 동시에 같은 지점에 출발을 하는데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한 명이 이쪽으로, 두 명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대요. 직선으로.
근데 승준이는 시속 4km, 그 다음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걸을 때 승준이와 유진이가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냐?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냐? 그럼 우리가 x분이라고 하니까 x분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비교해야 되냐면 거리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거속신 쓰면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승준이가 이동한 거리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4xkm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진이는 6km의 속력이니까 6x의 거리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럼 딱 봤을 때 4x 더하기 6x가 3.5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4x 플러스 6x가 3.5 이상. 그거 아니면서.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x를 우리가 분으로 썼어요. 그럼 분으로 쓰지 말고요. 시간으로 씁시다. 일단 얘를 시간으로 바꿔서 써야지 시속 몇 킬로미터. 그럼 얘네들 킬로미터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분을 바꿔주면 되니까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x가 3.5보다 크다. 자, 양면을 10으로 나눠주면 얘는 0.3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0.35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그렇죠? 근데 우리가 585번을 보시면요. 분으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분으로 바꾸려면 0.35를 뭘로 바꿔야 돼요?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얘가 분으로 바꾸니까 0.35 곱하기 6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소수점 하나 빠지고요. 5 곱하면 6, 30, 6, 3, 18 그러면 210 이렇게 되겠죠. 210에 소수점 하나 붙으니까 x는 21분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1분이 답이 되겠네요. 시간 이제 단위를 꼭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88번 두 문제 남았네요. 자, 이거 그냥 그림으로 바로 가세요. 자, 20%의 소금을 300g이 있대요. 자, 거기에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만들고 싶대요. 20%에 12% 이하면 저 농도를 좀 줄여서 좀 덜 짜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그럼 물을 우리가 xg만큼 첨가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계산한 비커의 결과가 얘가 12% 이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소금물 공식은 농도 공식이랑 어차피 소금물 공식만 쓰면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소금물이랑 물을 합치게 되면 최종 소금물의 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x분의 3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0에다가 20%를 곱하면 소금이 나오잖아요. 300 곱하기 100분의 20을 확 곱해버려요. 항상 곱한 3이 660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60g에다가 우리가 소금을 더한 적이 없어. 그러면 소금은 여전히 60g이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두 개로 이용해서 우리 농도를 짰을 때 12% 이하가 나오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농도 공식 써볼게요. 자, x 플러스 300 분의 60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2%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분의 300을 양변에 곱해줘요. 그럼 얘는 6000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12x 더하기 3600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12x 내리주면 3600 이동하면 2400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12로 나눠주면 200이 되겠죠. 200. 그래서 x는 200g 이상의 물을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00g이 됩니다. 200g. 자, 마지막 591번 볼게요. 자, 이거 바로 그림 그려볼게요. 읽어보면서. 자, 5%의 설탕물 200g. 자, 5%의 설탕물 200g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10%의 설탕물을 섞었대요. 그러면 플러스 10%. 자,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이 되는. 자, 그러면 얘 결과, 섞은 결과가 몇 퍼센트 이상? 100% 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때 10% 설탕물은 최소 몇 그램 섞어야 되냐? 이런다면요. 그럼 여기를 Xg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 두 개 더한 게 소금물이 아니니까 그 결과치는 X가 200을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소금 계산해야죠. 자, 소금은 얘 200에다가 100분의 퍼센트 곱합니다. 그러면 10g. 그럼 얘는 뭐라고 돼요? 소금물에다가 100분의 10을 딱 곱해요. 그럼 0.1x죠. 됐어요? 그러면 소금끼리 더한 게 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0g. 소금끼리 더한 게 0.1x 더하기 10g이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소금물과 소금 이용해서 농도를 짰을 때 6% 이상이 되면 되는 거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00에다가 다시 x 플러스 200분의 0.1x 플러스 10에다가 100을 곱하면 6% 이상이 되겠죠. 6% 이상. 그럼 또 x분의 x 더하기 200을 양면에 곱해주면요. 얘는 100을 또 곱해줄게요. 그러면 7x 더하기 120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6x 더하기 1200이죠. 그럼 6x 하면 4x가 되고요. 그럼 얘는 200이 되고 x는 5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50g 이상을 섞어야지 6% 이상이 되는 거죠. 설탕물 쉽지 않죠? 쉽죠? 소금물, 설탕은요, 비커만 끓이면 다 풀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지금 전체 수업이 좀 짧아 보이긴 한데 시간 상당히 짧은데 여러분이 좀 틀어놓고 보고 이제 푼 다음에 스탑해놓고 꼭 풀이 과정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요 2시간 쭉 채워질 거야. 그래서 좀 천천히 공부해서 활용 문제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문제 잘 보고 그 다음에 숙제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제 쓸게요. 홀수번을 할까요? 짝수번을 할까요? 대표 문제가 64번이요. 홀수번 할게요. 그리고 원래 오답 프린트로 오늘 나갔었는데 결석했기 때문에 오늘을 생략하고요. 준석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늘 토요일날 이따 내신 대비 할 거니까 따로 내주시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것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월말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네. 자, 우리 화요일날 월말평가 준비해, 월말평가 봐요. 그래서 월말평가는 어디까지 보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선행 과정 있죠? 선행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1단원부터 일단부터 현재 단원, 부등식의 활용까지 5단원까지 그래서 막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니까 기본적인 형태, 개념만 알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전체를 리뷰도 하고 문제를 조금씩 풀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를 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월평가는 70점 미만이 되면요 우리가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첫 시험은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월말평가를 2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합쳐서 평균이 70점 이상만 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갖지 말고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숙제 꼭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날 만나요. 수고했어요.